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 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덧 4강. 자, 이번 강의는요, 일정성분비의 법칙, 화합물을 이루는 성분원소의 질량비에 관계된 내용을 좀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얘기는 일정 성분비 법칙.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화학 반응 시에 보세요. 화학 반응 시에 반응 물질과 물질들과 생성 물질들 사이에서 물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를 형성한다. 비를 유지한다. 이 얘기예요. 자, 사이클이 자주 언급하는 반응이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물이 생기죠. 자, 근데 보세요. 수소는 EH2죠. 플러스 O2. 이게 EH2. 이렇게 돼요. 근데 수소의 원자량은 상대적 원자량은 1이에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배우시게 될 건데 미리 제시해 드릴게요. 산소는 16이고요. 자, 그럼 수소는 1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걸 일단 원자 모형을 통해서 제시해 드릴게요. 이건 지난 강의 때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반응하는 기본 규칙인데 보세요. 자, 예를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반응하고자 하는 산소의 원자의 수는 요거밖에 없대. 예를 들어서 준비된 게 이렇게 합시다. 두 개의 O2를 준비했다고 칩시다. 그래놓고 H는 졸라 많아. H는 졸라 많아. 이렇게 한 10개? 10개 이렇게 집어넣어다 칩시다. 10개 둘, 넷, 여섯. 어우씨, 너무 많이 그렸는 것 같은데? 시간 잡아먹는 거 아니야?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집어넣었다 칩시다. 그래놓고 얘네 둘이 반응시켜서 물을 만든대요. 자, 물을 만든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봐요. 물을 만들어. 그러면 물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그죠? 그럼 일단 여기 산소가 4개 있으니까 여기다 4개 배치를 해. 이렇게 4개 배치를 해요. 이렇게. 그럼 요거를 만드는 거니까 수소 2개. 자, 얘 써먹었어요. 수소 2개. 요거 써먹었어요. 요거 수소 2개. 요거도 써먹었어요. 요거 수소 2개. 요거도 써먹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산소가 없어.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산소가 없어. 오케이.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산소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뭐야? 얘네들은 남아야죠. 아, 남는구나. 남는다. 오케이. 남는다. 그럼 결국은 뭐야? 아, 수소 원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 원자 수비. 요것도 중요하니까 언급해 봅시다. 수소 대 산소 하나, 둘, 셋, 4개. 4개. 그쵸? 원자 수비는 반드시 반응해서 물을 만들 때 원자 수비는 오케이. H 대 O가 2대 1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원자 수비는. 자, 다시 원자 수비는 2대 1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럼 원자 수비가 2대 1이야. 수소하고 산소의 원자 수비가 2대 1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자 수비는 2대 1이고 자, 물까지 합시다. 자, 물까지 할게. 자, 요게 2대 1이었죠. 근데 여기는 자, 8, 4 하나, 둘, 셋, 4개에 6, 8, 10, 12개. 그쵸? 12개. 그럼 8대 4대 12였어. 그쵸?
그러면 4로 나누면 2대 1대 3이네요. 그죠? 2대 1대 3. 원자 수비가. 그죠? 요걸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남았으니까. 오케이? 그럼 원자 수비가 2대 1대 3이라고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질량비를 생각해야죠. 질량비. 보세요. 질량비. 즉 반응에 참여하는 것들에 대한 질량비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가 상대적 질량이 1이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2 하면 2죠. 그죠? 산수가 16이라고 그랬으니까 16 곱하기 1 하면 16이죠. 그 다음에 H2O는요. 보세요. H2O는 1자리가 2개 있죠. 플러스 16이죠. 그러면 18이에요. 18. 그럼 얘네들의 질량비는 간단한 정수비니까 1대 8대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질량비를 가지고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다? 일정성분비의 법칙이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주고 반응식을 알면 질량비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중학교 3학년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실험을 통해서 이해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저작권 때문에 문제를 풀어드릴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계시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던지세요. 그러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좀 연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수소가 200g이 있다고. 아니, 너무 많다. 수소가 20g이 있어요. 20g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24g? 24g. 24g이 있대요. 24g이 준비돼 있대요. 이때 만들 수 있는 물의 질량은 얼마고? 그 다음에 남는 물질의 이름은 뭐고? 그 다음에 남는 물질의 이름은 뭐고? 남는 물질의 뭐야? 글씨가. 전자칠판 못 쓰겠다. 카메라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남은 물질의 질량은 얼마인가? 여기에서 큰 틀에서 이 내용 내에서 여러분들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문제가. 그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죠, 여러분들. 수소, 산소, 물인데, 그죠? 물인데, 이거 반응식으로 써버렸대서. 자, 얘가 2H2 플러스 O2고, 이게 2H2인데, 5인데, 얘네들의 질량비가 1대 8대 9인데, 그죠? 그럼 일단은 투입된 질량을 먼저 쓰는 거예요. 투입된 질량을 먼저 쓰는 거야. 그럼 여기 20, 여기는 24.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몰라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수소가 다 반응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가 20g 다 반응했겠죠? 그러면 20배가 된 거죠. 자, 1이 20이 됐다는 얘기는 곱하기 20이야. 그럼 여기 곱하기 20 해봐. 그럼 8, 26, 160g이 있어야 다 반응한다는 얘기잖아요. 160g이 있어야 돼. 8, 26이니까. 근데 160g이 있지를 않아. 24g만 존재한대. 그러면 수소가 다 반응했다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모질라면 안 돼. 남아야 되니까. 모질랄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남아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이걸 비유를 해드릴까? 이거를 비유를 해드리면 적당한 비유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자, 적당한 비유가 이거 좀 비유가 생각이 나면 나중에 다시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 녀석 기준. 그럼 8이 24가 됐다는 얘기는 3배죠? 그러면 그에 비례하여 비율이니까 다 3배. 아시겠죠? 그럼 9 곱하기 3이니까 얘는 플러스 된 거예요. 생긴다라는 건 플러스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건 고등학교 때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럼 93, 24. 그럼 물이 24g 생기네요. 됐네요. 24g 생겨요. 그러면 남는 물질은 이제 일단은 이제 반응한 건 빼줘야 되니까 38에 24 반응해 됐겠죠? 그럼 여기는 0이에요. 남는 거 없어. 그럼 여기는 곱하기 3이니까 빼줘야 돼 3g. 그러면 얼마예요? 17g이 남네. 그럼 남는 물질은 누구다? 수소다. 그 다음에 남는 물질의 질량은 17g이 남는다. 이런 계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클님, 그럼 이거 이외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질량비를 그래프로 유추하는 방법들이 시험 문제에 또 나옵니다. 질량비를 그래프로 유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구리하고 산소의 반응에서 주로 많이 예측을 하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문제집에 보시면 x축이 구리고요. 구리의 질량 그람. y축이 산소의 질량 그람.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이 구리의 질량, 오케이, 그람. 그 다음에 여기가 산화구리 2, 산화구리 2의 질량 그람. 이 두 가지 형식이 나올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럼 여러분들 잘 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두 그래프가 있는데 구리의 질량이 잘 봐요. 구리의 질량이 4.0g이었을 때, 4.0g이었을 때 산소의 질량은 분명히 산소의 질량이 2.0g. 구리의 질량이 2.0g. 이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분명히 찾아보시면 알겠죠? 구리의 질량이 2.0g이었을 때 산소의 질량은 아마 0.5g.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때 이 그래프를 보고 구리와 산소의 또는 산화구리의 질량비를 유추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리가 산소하고 반응하면 산화구리 2가 되는데 중학교 3학년 버전에서는 원자량을 제시하지 않을 거니 이 그래프로 찾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 그래프로 찾아주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구리가 2.0이잖아요. 일단 반응식은 ECU 플러스 O2가요. ECU5예요. 오케이. ECU5. 자, 그러면 이때 구리에다가 2.0g을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산소에다가 0.5g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가 다 반응했다라는 얘기죠.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둘의 질량의 합이 생성물질의 질량의 합과 같으니까 여기는 2.5죠. 그죠? 그럼 됐네요. 2.0이니까 2대 0.5 대 2.5. 이게 질량비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20대 5대 25니까 5로 약분하면 4대 1대 5. 이 질량비를 이렇게 유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아시겠죠? 그래놓고 어떤 문제, 이런 부류의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형식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남아야 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는 어떻게 유추해야 되느냐? 자, 볼게요, 여러분들. 구리의 질량이 똑같아요. 2.0g이었을 때 산화구리 2의 질량은 2.5g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똑같습니다. 구리가 산소하고 반응했을 때 산화구리 2 원도 있고 2도 있는데 산화구리 2 여기 만들어지는 조건입니다. 이때 이 반응에서 구리 자리에다가 이제 반응식은 안 쓸게요. 구리 자리에다가 2.0 넣어요. 산화구리 2의 자리에다가 2.5 넣어요. 그래놓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요거. 그럼 당연히 2g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2.5g이 된다라면 같아야 되니까 0.5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요것도 4대 1대 5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요게 하나 출제될 확률이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봐요.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학교 시험 문제에 굉장히, 이건 100%. 이건 100% 나와요, 100%. 이건 100% 나오니까,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갑니다. 아이오딘화나 납실험. 이거는 100% 나옵니다. 아이오딘화 납실험 100% 나와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앙금이. 자, 미리 결론부터 얘기 드립니다. 학교 시험 문제 찍어 드릴게요. 결론. 자, 일단 앙금의 이름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앙금의 색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반응 부피비 알고 가셔야 돼요. 네 번째, 더 추가했을 때 반응의 여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잘 들으셔야 돼요. 다섯 번째, 이 실험이 설명하는 법칙 뭐냐 알고 가셔야 돼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다 끝납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다 끝나요. 자, 반응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이오딘화 칼륨 물 질산납하고 반응시켜요. 자, 그럼 이거 아까 제가 앞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빠 카드 좀 줘요. 그러니까 아들 이거요. 자, 봐요. 아빠 카드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들 이거예요. 자, 갑시다. 그러면 아들 그럼 아이오딘 하나. 이거 그럼 질산칼륨. 너무 쉽죠? 어? 너무 쉬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앙금은 얘입니다. 자, 매우 중요해요. 앙금은 얘예요. 오케이, 앙금은 얘입니다. 제가 왜 앙금인가요? 이거 물어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자, 볼게요. 이걸 만약에 화학 반응식으로 가면요, EKI 아이오딘화 칼륨 플러스 질산납, 오케이, 질산납이죠. PB NO3 2. 자, 이것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와, 이거 왜 PbNO3 2입니까? 이것도 일단 잠시 보유. 제가 나중에 특강을 찍든 뭐를 하든 일단 시험 대비가 중요한 거니까 조금 한가해지면, 시험이 끝나고 한가해지면 제가 이건 따로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아빠 카드 좀 주세요. 제발. 이번에도 또 욕할 거죠? 그래, 당연하지 아들. 응? 자, 갑니다. 그러면 아들, 그러면 여기 K도 두 개, 이거 분배 법칙, 그죠? K도 두 개, NO3도 두 개. 그럼 두 개니까 이거 화학식, 수학식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공통인수 앞으로 빠져나오죠. 오케이. 그럼 2K NO3 질산칼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해석했을 때와 글로 해석했을 때와 이름으로 해석했을 때와 화학 반응식으로 해석했을 때는 살짝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I도 두 개죠? 자, PB는 하나죠? 그러면 PB 수지 C PB 하나죠? I는 두 개죠? 그러니까 이렇게 2. 얘가 앙금입니다. 앙금. 자, 그러면 앙금의 이름 됐습니다. 앙금의 이름은 아이오딘 하나. 아이오딘 하나. 자, 이때 이 아이오딘 하나에 원자수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원자수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PB대, 즉 납대 I의 원자수비는 1대 2다. 이것까지도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 들어간 화합물은 거의 대체적으로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응 부피비는 실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오케이. 자, 실험제 좀 설명드릴게요. 자, 6개의 시험관에다가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 6ml를 집어넣습니다. 6ml. 6.0ml. 자, 농도. 자, 10%. 이 농도를 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같은 농도라는 조건이에요. 자, 같은 농도라는 조건. 물론 이제 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가면 몰 농도, 그다음에 퍼센트 농도, 얘네들의 농도가 다르면 풀이하는 방법이 화학원에서 배울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사실은 저 부분 새롭게 추가돼 가지고 다 설명하는데, 농도가 달라졌을 때는 복잡한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몰라서 설명 안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구독자 10만 명 넘겨줘.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푼다니까. 구독자 10만 명 넘기면. 근데 또 구독자 수 또 빠지고 있어. 자, 봐요.
자, 10%의 여러분들, 자, 10%의 질산납. 아이오디나 칼륨이죠? 죄송합니다. 10%의 아이오디나 칼륨을 수용액을 6.0ml. 여기서 왜 사이클림에서도 궁금한 게 있어. 사이클림이 왜 그냥 6ml라고 하면 안 되고 왜 꼭 6.0ml라고 해야 됩니까? 자, 이거 전 세계적인 규칙이에요. 메스 실린더로 여러분들 눈금 실린더로 부피를 잴 때는 국제적으로 룰이 있습니다. 어떤 룰이냐면요. 눈금의 10분의 1까지 여러분들 눈금의 10분의 1까지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점 0을 붙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눈금의 10분의 1.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6개의 시험관에 나눠 넣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시험관에 대충 그립시다. 전자식 파일이라 자꾸 미끄러져. 돈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는 이미 얘네들 6ml를 넣은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노란색은 6ml라는 아이오디나 칼륨을 얘기할게요. 노란색. 그럼 요거는 아이오디나 칼륨 6ml를 넣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시험관을 A, B, C, D, E, F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놓고 여기다는 질산납을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질산납을 넣어주는 건데 여기에는 0ml를 넣었어요. 0ml. 여기는 2.0ml. 자, 단위는 생략할게요. 4.0, 6.0, 그 다음에 8.0, 10.0. 그러면 자, 여러분들 여기는 안 넣었으니까 이 양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 넣었으니까 반응 안 했겠죠? 앙금 안 생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깔끔해. 앙금의 높이가 여기야. 다시 앙금의 높이가 여기. 자, 그럼 2.0ml를 넣었더니 앙금이 좀 생겼어요. 앙금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놓고 수면은 이렇게 높아져야죠. 2.0 추가했으니까. 4.0 넣었더니 앙금이 조금 더 생겼네요. 그래놓고 얘네들이 수면은 이렇게 높아지겠죠. 6.0ml 넣었더니 앙금이 좀 더 생겼네요. 그 수면은 이렇게 높아지겠죠. 자, 8.0 넣었더니 앙금의 높이가 여기래요. 그리고 수면만 높아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0ml 넣었더니 앙금이 여기야. 그리고 수면은 이렇게 높아졌대. 오케이. 이랬을 때 앙금의 높이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려지죠. 앙금의 높이를 쭉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쭉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그럼 여기에서부터는 앙금의 높이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앙금의 높이가 증가하지 않았어? 그러면 여기서 반응이 종결됐구나. 끝났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반응이 끝났구나. 오케이. 그러면 잘 봐봐요. 여기에 질산납을 넣었잖아요. 잘 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아이오디나 칼륨 양을 일단 적어놔 볼게요. 여기 6.0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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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남는 물질 적어볼게요. 자, 봐요. 여기는 질산납을 하나도 안 넣었으니까 시험관 A는 누구만 있겠어요? 아이오디나 칼륨. 아칼만 있죠. 아칼만 있어요. 그래놓고 자, 반응이 종결되는 그때의 부피비는 6.0하고 6.0이에요. 즉 1대1이네. 자, 하나 추가. 1대1. 이것도 알고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1대1. 아칼. 자, 그러면 6.0 대 6.0 1대1이 될 때까지 반응하는 거니까 질산납이 2 들어왔네요. 그럼 1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2.0하고 여기에 2.0하고 반응했다라는 얘기죠. 그럼 아칼이 여기서는 6.0 남았어요. B는 4.0 남겠죠. 아칼이. 그럼 여기도 아칼이 1대1이니까 4대4 그러면 아칼이 2.0 남아요. 그럼 여기는 남는 물질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다.
남는 물질이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라면 여기서 남는 물질이라는 건 무슨 얘기를 는 거냐면 PB2 플러스라는 이온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아칼이 있는데 PB2 플러스가 아직은 존재한다라는 거야. PB2 플러스가 아직은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PB2 플러스가 왜 앙금이 아직 다 안 됐으니까 아직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D는 PB2 플러스가 없다는 겁니다. 왜? 다 앙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헷갈릴까봐 얘기할게요. 이거 헷갈릴까봐. 그러면 여기서 남는 물질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얘는 항상 존재해요. 항상 존재. 그래서 우리 이런 걸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에이 사이클림 장난하나? 구경꾼 이온 직접 만들어낸 거죠? 아니에요. 이건 교과 과정상의 실제 워딩입니다. 구경꾼이요. 오케이. 앙금이 되는 걸 옆에서 구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얘니까. 알겠죠? 중요한 건 얘니까. 그럼 사이클림 여기서 PB2 플러스가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사이클림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럼 PB2 플러스가 남았다라면 I-는 어떻게 되죠? 사이클림 I-는 여기는요. I-가 존재하지 않겠죠. 왜요? 넣어주질 않았으니까. 잠깐만.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 I'm sorry. 여기가 I-야. 이제 보니까 질산납을 증가시켰구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긴급 실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남는 물질은 이거 I-. 저기 아이오딘이랑 칼륨 6ml를 준비했으니까 잠깐만요. 이런 큰 실수를 I- 이온 기준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I- 이온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여기도 I- 이온이 있고 I- 이온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I- 이온이 없고. 그럼 여기는 보세요. I- 이온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PB2 플러스는 안 넣어줬잖아요. 0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PB2 플러스는 없어요. 안 넣어줬으니까. 그리고 이 경우는 PB2 플러스가 들어왔으나 다 반응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PB2 플러스 이온은 없습니다. 이 경우도 PB2 플러스가 다 반응했기 때문에 PB2 플러스 즉 납이온이 없어요. 이 경우도 PB2 플러스 이온이 다 반응했으니까 이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관 D에서는 PB2 플러스 이온도 없고 그 다음에 I- 이온도 없습니다. 왜? 다 뭐가 됐다? 앙금이 됐다. 그래서 반응이 종결됐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2에서는 PB2 플러스가 8.0 들어왔네요. 6.8 그럼 1대1 반응하니까 이제 드디어 반전이죠. 자, 이제 드디어 반전이야. 2의 경우에는 아칼이 아니라 질산납이 남아요. 알겠죠? 질산납이 남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이제 드디어 이 시험관의 경우는 PB2 플러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PB2 플러스가 존재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PB2 플러스가 존재하겠죠. PB2 플러스 질산납이 있을 거고요. 자, PB2 플러스가 존재할 거야. 자, 근데 이제 봐요. 자, 이 시험관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산납 여기 8.0, 6.0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질산납이 즉 K 질산납 PB NO3 2가 2.0ml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성분비호 법칙이죠. 그럼 됐네. 실험이 설명하는 법칙은 뭐다? 일정성분비호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여기서 또 헷갈려요. 사이클림 반응 부피비가 1대1이라며 부피비잖아요. 근데 일정성분비호 법칙은 질량비잖아요. 일정성분비호 법칙은 질량비잖아요. 왜 대체 여기에 부피비를 언급합니까? 여기서 부피비라는 건 수용액의 부피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헷갈려. 반응 수용액의 부피비가 1대1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수용액 같은 농도의
오케이? 같은 농도의 수용액의 부피가 1대 1이라고 한다면 같은 농도니까 그 부피 속에는 같은 양의 오케이? 같은 양의 질량이 들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같은 양의 질량. 그래서 그 같은 양의 질량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1대1로 반응해서 다 사라지니까 걔네들의 질량의 비율은 일정한 질량비를 성립하기 때문에 그 이후 시험관 E와 F에서는 더 이상 앙금의 높이가 높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즉 질량비에 해당한 법칙인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F는요. 질산나 PB NO3 2가 자 4.0이 남아요. 4.0이 남습니다. 그러면 E와 자 보세요. E와 F의 시험관에다가 잘 들으셔야 돼요. E와 F의 시험관에다가 만약에 아이오딘화 자 보세요.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추가해 준다고 한다면 오케이 추가해 준다고 한다면 앙금의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앙금의 높이는 어떻게 높아진다. 왜요? 다시 반응할 수 있잖아. 얘네들이 남아 있으니까 추가해 준다면 다시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앙금의 높이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더 기억해야 되고요. 오케이. 자, 페이지 하나 더 넘어갈게요. 그럼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대한 설명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의미하는 건 프루스트가 주장했는데 화합물이 생성될 때 원자는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H2O죠? 그럼 이거 H 대 O는 원자 수비가 자 원자 수비가 H 두 개 O 하나니까 2대 1이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일산화탄소 봅시다. 일산화탄소 CO 그럼 얘는 C 대 O가 1대 1 원자 수비.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요 NH3예요. 그러면 N 대 H가 1대 3 원자 수비. 자, 그 다음에 산화구리 2 CuO 그죠? CuO 그러면 얘는 Cu 대 O가 1대 1입니다. 오케이? 1대 1.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물론 이렇게는 절대로 안 나올 확률이 큰데 만약에 원자량을 제시를 했다 칩시다. 자, 원자량을 제시했다 치면 자, 예를 들어 H가 원자량이 1이고요. 그 다음에 O가 16이고요. 그 다음에 N이 14고요. 그 다음에 CU가 64라고 이렇게 정해준다고 한다면 얘네들의 질량비는 다 구할 수가 있죠. H가 1이니까 2개예요. 그럼 얘는 질량비가 이제 자 질량비 그러면 2개니까 1 곱하기 2에서 2대 그죠? 2대 5는 16이죠. 그럼 16 그럼 얘는 1대 8. 자, C 대 5 해볼게요. C는 주어집니다. 12로. 자, 그럼 C가 12예요. 1대 1이니까 얘는 16. 그럼 12 대 16이니까 이거 얼마예요? 26, 12, 28에 16, 23은 6, 248, 3대 4죠. 오케이, 이게 질량비. N이 14 대, 자, H가 3개니까요. 3이죠? 그럼 14 대 3 끝. 그 다음에 CU가 얼마예요? 64. 그 다음에 5가 얼마예요? 16이죠? 16. 그러면 4, 6에 24, 2. 됐네. 4대 1이네요. 4대 1. 그죠?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드릴게. 철과 황. 요것도 알고 가야 돼요. 철과 황. 얘네들의 질량비는 7대 4입니다. 그래서 철이 황하고 반응해서 황화철을 만들 때는 자 이거 물리변화 화학변화에서 이거 황화철 실험 여러분들 교재에 있을 건데 이거 빠졌다.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고 갈게요. 자, 이것도 자 Fe 플러스 S가 FeS가 됩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의 질량비는 7대 4대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까 7하고 4하고 더하면 11.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고요. 이거 추가할게요. 화학변화 실험에 자, 이거 하나 추가할게요. 화학변화 실험 확인 실험 이거는 알고 가야 돼요. 자, 보세요.
자, A 케이스와 B 케이스를 갈게요. 철과 황을 그냥 혼합만 해줍니다. 혼합. 혼합. 자, 그 다음에 철과 황을 여기서 혼합해서 그대로 두는 거예요. 에너지 투입 않고. 철과 황을 가열을 해요. 가열을 했다는 얘기는 에너지 투입했죠. 그러면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얘네 둘이가 결합을 합니다. 즉 화합을 해요. 여기는 에너지를 안 주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섞여 있는 거야. 그럼 이때 얘의 성질도 나타나고요. 얘도 성질도 나타나는 거예요. 혼합 과정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는 황화철이 생깁니다. 황화철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황과 철이 화합했으니까 얘의 성질 안 드러내고 얘의 성질도 안 드러내죠. 즉 얘는 화학 변화했다는 거죠. 화학 변화. 아, 이걸 왜 빼먹었을까? 이거는 물리 변화예요. 물리 변화. 큰일 날 뻔했네. 물리 변화. 오케이. 그래놓고 실험을 하죠. 어떤 실험을 하느냐? 자석과 자석을 갖다 대보는 거예요. 자석 반응. 자, 그러면 보세요. A 같은 경우는요. 자석을 갖다 내면 철이 붙습니다. 철이 달라붙는다. 근데 자, B 같은 경우는 철의 성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철이 달라붙지 않아요. 자, 달라붙지 않아요. 즉 끌리지 않는다. 달라붙지 않는다. 왜요? 철의 성질이 잃어버렸으니까. 자, 근데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쉬워. 자, 근데 이제 이게 염산 반응을 할 때가 중요합니다. 염산 반응. 자, 봐요. 염산 반응을 할 때. 자, 황은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자, 여러분들. 비금속. 비금속 같은 경우는 산하고 반응하지 않아요. 안 해. 그래서 이때 이 반응식을 적으면 철만 반응하는 겁니다. 염산하고 오케이, 잘 봐요. 염산하고 반응하면 염화철 FeCl2 이거 치환 반응이죠. 잘 됐네. 이거 치환 반응. Fe가 H자를 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놓고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알겠죠? 수소기체 발생. 매우 중요해요. 자, 근데 이 경우도 똑같은데 문제는 얘가 전체가 다 반응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섞여 있어서 황의 성질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황이 반응에 참여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화합물에 같은 경우는 반응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라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황이 안정 상태로 가기 위해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FeS 플러스 자 보세요. FeS 황화철입니다. EHCl이 똑같이 반응하면 FeCl2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H2 똑같아요. 아빠 카드 내놔요. 그러니까 아들 됐고 슈벌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H2개 S 황화수소가 나타납니다. 황화수소. 이거 황화수소는 여러분들 매우 유독성 기체입니다. 황화수소. 이건 유독성 기체예요. 기체. 그래서 이거 잘못 마시면 죽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해수욕장인가? 해수욕장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 황화수소가 방출돼가지고 이거 잘못 들이마셔가지고 죽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아, 죽지는 않았나? 뭐 지금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황화수소가 나옵니다. 이거 냄새가요. 달걀 썩는 냄새가 나요. 달걀 썩는 냄새가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까지는 잘 알고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하면 이 경우에서는 화학 변화 안 나타납니다. 화학 변화 안 나타나요. 자, 이 경우 가열한 경우는 화학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 반응시키는 것도 새로운 기체가 나왔으니까 화학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이 경우도 기체가 생겼죠? 그러니까 화학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건 추가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항상 사이클TV는 대한민국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이클TV가 되도록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 그리고 부모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수 10만 명만 넘기면 좋겠다. 넘겼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